지난번에 저출산 얘기할 때 그때 들었던 얘기는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다. 근데 오늘은 또 어린아이 특집을 하니까 이번 또 어린아이들이 행복하지 온 국민이 않다. 행복하지 않다. 도대체 누가 행복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또 모든 것의 원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시간이 없어 내가. 잠도 부족해.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스트레스 꽉꽉 쌓이고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인 얘기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네네. 근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야. 와. 굉장히 기형적이죠. 네. 아.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청년이 되고 행복한 청년이 행복한 어른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이일 때 이렇게 불행한데 행복한 청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을 만든다는 아주 간단한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수면. 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022년에 여성가족부가 통계를 내놨는데요. 평일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평균 수명 시간이 6.7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5.8시간. 5점. 뭐 이렇게 5시간, 6시간이 채 안 되잖아요. 평균이 5.8이면? 잠을 잘 못 자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면역력도 저하되고 또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오. 체중도 증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참 걱정 많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애들이 살아요. 그런데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아동기를 보내왔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어른이 된다는 거죠. 아. 네. 전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는 게 배우는 거다. 저는 항상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를 너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충청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 자연에서 주는 색감, 뭐 모든 감각을 난 시골에서 배웠다고 생각해서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시골에서 얻은 그 배움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 활동, 외부 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조금 전에 보신 사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앞에서 살고 있거든요. 뭐 공놀이를 자제해 주세요. 뭐 큰 소리를 자제해 주세요. 이런 비슷한 문구들이 있어요. 진짜 어린이 공원인데 공놀이를 하지 말라는 게 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들을 점점 뭔가 적게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속상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진짜 유빈 씨 말에 너무 동의하는 게 아이랑 같이 놀이터를 가잖아요. 그럼 일단 굉장히 주변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혹시나 불편하신 분이 있는지 저희 아이가 목소리가 또 크거든요. 아하. 벌써 엄마가 직업이 말하는 거라 그런지. 그거 타고 났어요. 복식호흡 벌써부터 가능해서 아하. 굉장히 맞아요. 가슴 졸이면서 항상. 야,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네. 골목에서요 축구공으로 야구공으로 놀다가 그쵸. 유리창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집주인분들이 나와서 야 이놈 새끼들아 그럼 우리 막 도망가고 숨고 그러고 나서 에휴 애들이 놀다가 깰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요즘은 힘든데 주변 분들이 저 정도는 다 이해를 해주셔야지. 요즘에 유리 깨면 바로 고소일 것 같은데. 아유, 살만한 세상이 아니야.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린이 공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아이들의 입장보다는 불편한데 시끄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입장이 우선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민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주위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만한 제대로 된 공간에다가 그렇죠.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네. 그걸 안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쪽에 다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제 제가 외국 학회에 좀 나가봤는데요. 그 영국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진짜 보니까 깜놀할 정도로 심각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노키즈 존이 있냐.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노키즈 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때는요 동의하세요? 노키즈존인가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시끄러우면 뭐라 했잖아요, 그냥 바로. 그럼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들은 네. 애들이 시끄럽거나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리 와, 라마. 밥 먹어. 이게 있었거든. 요즘은 잘 안 하시더라고. 유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노키즈 가게를 가본 적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아이는 아이답게 뛰어놀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주의를 시키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에 의해서 조금 불편했다라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하기는 아이들은 피해자가 아닌가. 한편으로는 또 노키존이 이만큼 생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키즈 카페 이런 게 또 엄청 생겨요. 그러니까 또 결국은 자기들이 결국 자유시장 경제처럼 갈 길 간다. 이게 또 그러면 생기는 건 생긴다. 노키즈존에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고요. 아니 뭐 이제 갈 길 가라 뭐 이런 정도 입장에서 이제 갈 길 가라는 정도 입장에서 네, 여기까지 길 가라? 아니 너무 아니 영식이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꺼주시고요. 영식이 아니에요. 아니, 예.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허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70%를 넘어갑니다. 허용할 수 없다. 노키즈존 안 된다가 20%가 채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놀이터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노키즈존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시각은 철저하게 성인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아동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부족하나? 이런 면에서 좀 걱정스러워요. 부모하고 나들이를 갔는데 부모가 면전에서 거절을 당해요. 못 들어오라 그래서. 근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애들이 있어서 그렇다. 애들 마음은 어떨까요? 위축돼. 이거 위축되고 내가 아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한두 군데 정도 거절당하면 그럼 부모는 그때쯤 되면 화를 내게 되죠. 아니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래. 근데 아이들이 듣기에는 나한테 화를 내진 않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가 화를 내니까 되게 입장이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출생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을 기르면서 사는데 불편함이 적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조차도 자유로운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면 과연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싶을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차별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아이, 들거든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키즈존은요 연령 차별임이 확실해서 앞으로는 노 시니어 존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몇 년 후에 거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 시니어 존 안 됩니다. 사실은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건 연령을 이유로 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비차별의 원칙, 아이들은 절대로 연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적으로 허용해도 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유빈 씨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노키즈존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 때문이다라고 78%나 되는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그게 잘못입니다. 예, 네. 예. 어른들 아이가 싫은 게 아니에요. 어른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원인부터 우선 봐야 하는데 아동이 혐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동을 키우는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자세가 혐오의 대상인데 억울하게 아동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도덕심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이나 기준들은 가치관은 부모가 일관되고 분명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보상과 벌에 일관된 기준을 줄 때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가서 당연히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매너를 못 지키면 부모가 불러서 그러면 안 돼. 앉아 있어. 우리랑 같이 식사하는 거야. 다른 분들 식사 시간에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이런 얘기 해야죠.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실 때 연령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택해야죠. 부글부글 끓는 찌개라든지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불판을 두고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식당을 아이가 조금 말을 길을 알아듣고 위험하다는 걸 알 때까지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좀 자제하는 게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